결국 이렇게 사람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사과를 하는 게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나는 잘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리숙한 어른인가 보다 인정하고 20만 원 프레임으로 가시는데 저쪽 팀에서는 계속 20만 원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만 원으로 뭐 찌질하다 뭘로 프레임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반박 한번 해보세요. 유성 원장님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반박하실 수 있으면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명명백백하게 다 반박하실 수 있으면 다시는 관장님한테 그러지 않고요. 관장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관장님한테 머리 받고 사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이 나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지 않기를 바란 것은 뭐 유성 관장님께 유튜브를 삭제해라 말야. 네, 제가 너무나 그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협박 같고 만약에 유성 관장님이 하나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하나의 생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의 생계 수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나 제가 좀 가혹한 말씀이지 않았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유튜브 삭제해라 그 너무 강압적이었고요, 너무 겁박이었던 거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장님께서는 유튜브 삭제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이번에 최근에 방금 올리신 해명에서는 관장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대한 먼저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관장님은 사과를 하지 않으셨고요. 멀쩡히 일하고 있는 코치들을 마치 여자를 밝히는 실력이 부족한 이상한 사람들로 전부 다 매도하셨고요. 김상호 옆에 붙어간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가신 점이 너무나 송구스럽고요. 너무나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른답게 어른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어른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이해심이 넓고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오히려 어린 동생들,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좀 이해심이 깊지 않았네 라는 어른의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반성하고 그 어른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쟤네들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나쁘다 라고 모욕하고 떠나간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생각했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자신을 욕하더라도 내가 제자를 잘못 키운 나의 탓, 나를 안 좋게 말하는 나의 탓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어른의 여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우성 관장님께서는 전혀 여유가 없으셨고요. 마치 중학생들이 제가 그랬어요, 나 안 그랬어요, 선생님 쟤도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유치한 언행들과 유치한 프레임 짜기로 너무나 관장님에게 당연히 실망했고 솔직히 저는 흥분했거든요. 살짝 관장님이 영상 올리신다길래 긴장도 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혹시 정말 진흙탕으로 가지 않을까? 나에 대한 이상한 음해나 헛소리 하면서 진흙탕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뭐 저의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뭐 협박하고 뭐 정말 입에 남지 못할 말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런 친구들이 일부 활동을 하는데요. 저의 구독자분들, 저 응원해주신 분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런 뭐 가족들에 대한 비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고 정상적인 구독자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부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필 왜 그쪽 관장님의 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지 않을 거라 저는 믿겠습니다. 제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 유우성, 이제는 격투가 유우성이 아니라 사기꾼 유우성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유우성 씨가 사기꾼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사전, 사기죄는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죄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유우성 씨는 사람을 모집할 때 애초에 이런 프레임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공고를 봤는데요. 유짐 야생마 영등포 크루치터 단지 유짐 팀장 및 코치를 구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주짓수 킥복싱 수업이 가능하신 분, 아니면 체육관에 팀장할 수 있는 분, 팀장을 하면 매출의 지분을 줍니다. 애초에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팀장을 하면 매출의 지분을 준다. 여기서 팀장의 기준은 바로 유성이 말하는, 유성이 씨가 말하는 투자금을 넣고 투자금에서 자기 월급을 빼가는, 나중에는 그만두게 되면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팀장을 모집한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받으면 여기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유혹한 뒤,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체육관의 코치들 월 25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벌어간다. 운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놀면서 일하면서 벌 수 있다. 너도 투자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많은 코치들이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구할 때 하나의 기망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뭐 본인께서 변명을 하셨는데 변명은 항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팀장이 되고 매출의 지분을 받으려면 본인이 돈을 내고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창조 경제를 지금 투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엔 돌려받을 수가 없고요. 유성 관장님의 구인 모집 인센티브는요, 그리고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투자금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투자금이 되려면 그 투자금은요, 어느 계좌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금에 대해서 사용 내용이나 출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투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투자금인가? 투자금이 아니라 그냥 무슨 예치금입니까? 내가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라도 나오지. 체육관에 내가 돈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것이 관장님 취업 사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상한 컨텐츠 하는 그 친구가 하는 그 취업 사기 똑같은 겁니다. 남들은 다 취업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금 변명해서 직장 다녀본 사람, 사업해본 사람들 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사기가 맞습니다. 유우성 씨. 그러면 투자금에 대해서 이 장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고,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정확히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 투자금의 사용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수가 있습니까? 지분을 팔았다고요? 내가 회사 지분을 받았어요? 그 지분은 우리가 현금화 못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짜 정보사 유우성. 유우성은 정보사를 사칭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국가가 부른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보사라는 타이틀로 출연하게 됐고요. 정보사를 가지도 않았고 정보사를 나오지도 않았고 특례 복무를 한 유우성은 정보사 행세를 하며 각종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보사는요, 최소 기본 4년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4년 동안 아예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유우성의 신상을 보십시오. 82년생입니다. 유우성은 호서대학교도 갔고요. 그리고 유우성은 공고를 나왔죠. 공고를 나왔다고 본인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나왔는데 23년이면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22살입니다. 22살. 그러면 20살 때 군대를 갔다면 여기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경력에 4년의 공백이 없습니다. 중간에 4년의 공백이 있나요? 정보사를 하면서 격투기 선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사의 복무 공백은 거짓이며 정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악 물고 무시하는 정보사 사칭 논란인데, 유우성은 오늘도 변명해서 정보사 사칭에 대해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입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추론을 하자면요, 정보사에 들어갔다가 저한테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의 추론일 수도 있고 저한테 실제로 이야기해 준 건데, 유우성 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정보사에 들어갔는데 초창기 훈련을 받다가 몸이 폐에 물이 차서 간이 얼굴이 새 노래지고 신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나와서 나는 특례 복무를 했다. 안산 쪽에서. 너 시흥 살지? 나 거기 알아. 나 안산 반월공단에서 나 일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격투기를 했던 1세대 파이터들도 유우성 관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형, 공장에서 일했다며. 형, 근데 정보사 간 거 맞아? 항상 말이 달랐고요. 언제는 갔다 왔는데 나왔다. 언제는 훈련 중에 나왔다. 언제는 시험만 봤다. 언제는 입교하려다 말았다. 정말 수많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그리고 만약에 정보사에 갔는데 그게 폐에 물이 차고 신장에 무리가 갈 만큼 몸이 안 좋으면 특례복무도 하지 않습니다. 유디유는 거짓입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바뀌는 거고, 사람들이 아는 게 서로 다릅니다. 들어가서 나왔는지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정확히. 하지만 2014년도부터 유우성에 관련해서 특례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물쩡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유우성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보사를 갔다가 나왔다고 칩시다.
기밀이라고 하기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변론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설은, 원래 내가 그 TV 프로그램 나갈 때 작가들이 나를 정보사라고 하라고 했다.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좀 운동도 좀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거기 나와서 국가가 부른다 해서 성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원래 운동도 했고 체력도 좋아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작가들이 나한테 정보사라고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국가가 부른다에 정보사로 나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방송국에서는 그런 주작이 많았고 방송국은 전부 다 이 연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우성에게 정보사의 타이틀을 주고 연기를 해라, 뭐 그 정도도 제가 이해해 줄 수 있고요. 그 정도도 오케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혹은 내가 뜨기 위해서 저는 그것까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우성은 정보사를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중간에 나왔다 치더라도 해병대 빨간 명찰을 달지 않았는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는데 보십시오. 유짐 팀파시 특수부대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짐 팀파시 특수부대반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부대 출신이신 유우성 관장님의 프로그램. 유우성 관장은 본인이 출연했던 국가가 부른다의 정보사의 그 타이틀로, 특수부대라는 타이틀로 고객들을 기망하고 특수부대 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수부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을 기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서울대 작곡가 출신인 척 화학과 졸업생의 사기 과외, 서울대 출신 현직 약사 사칭, 대치동 강사 사기 혐의 입건, 서울대 출신 학원장 사칭, 서울대 작곡가 출신인 척 사기. 이거 사기가 맞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고 회원들을 기망하고 특수부대인 척 특수부대 수업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유우성 씨, 당신이 사기꾼이 아닙니까?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특수부대라는 꿈을 꾸고요, 지방에서 올라오고요, 서울에서 먹고 자면서 힘들게 돈 모아서 아르바이트해서 모였던 친구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국가가 부른다라는 프로그램, 지금의 강철부대 같은 프로그램에서 당신들은 영웅처럼 보였고요, 나에게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특수부대, 나는 그 타이틀 때문에 특수부대 PT가 있어? 특수부대 수업이 있어? 나도 거기서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당신한테 찾아갔습니다. 특수부대 교육 보유십니까? 당시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7년도 당시에, 이제 17년도 다닌 친구한테 확인했습니다. 월 35만원, 3개월에 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업 2시간, 1시간 반짜리였어요. 죄송한데 이때 당시 크로스핏도 이렇게 안 비쌌습니다. 실제로 그럼 유우성이 과연 훈련을 했을까요? 유우성이 교육을 했을까요? 관장님께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닌 코치님이 계시는데 코치님이 운동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코치님은 민망하지만 죄송하지만 프로 선수도 아니었고요, 엘리트 체육 선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특수부대 유우성 관장에게 수업을 받기 위해, 특수부대 PT라는 걸 듣고 유우성 관장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코치님이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특수부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줬습니까? 어떻게 시험 본지 알려줬습니까? 노하우는 알려줬습니까? 2, 3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가량의 수업비를 져가면서 다녔고, 그때 이 친구들은요 일용직 물류센터 알바하면서 간절하게 합격하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특수부대 운동표가 있는데 전혀 그 수업 진행해 본 적도 없었고요, 코치님이 아는 선에서 다 같이 운동장 나가서 뛰고, 코치님이 아는 선에서 크로스핏 수업을 하고, 코치님이 아는 선에서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띵걸음, 턱걸이, 그렇게 수업 PT 프로그램을 짜서 상품을 파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둔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연대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리고 당신을 찾아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악인이었어요. 그게 격투기 선수가 되든 군인이 되든요. 사기꾼이 아닙니까? 관장님, 저 고소해주세요. 제가 이 친구 증인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 항상 물어봅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나 소송에 넘어가게 되면 증인만 서주세요. 네, 다 증인 서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 유우성은 정보사를 나오지 않았고 정보사를 사칭해서 정보사 프로그램, 특수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기망하고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특수부대 수업을 하지 않고 대충 체육관 수업을 하는데 체육관 관비의 3배를 받았습니다. 왜? 특수부대라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관장이라는 작자가 군대 가기 전 미필인 20대 초반 그 어린 친구들에게 3배나 되는 금액을 받아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수업은 제대로 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와봤자 핸드폰만 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죠. 왜? 자기도 특수부대를 안 가봤으니까요. 특수부대에 필요한 운동이 뭔지, 특수부대가 진행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니까 그냥 체육관 코치에게 맡긴 겁니다. 체육관 코치는 전문가일까요?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체육관 코치가 열심히 교육은 했습니다만, 열심히 교육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상대방을 기망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가 맞습니다. 절대 정보사는 해명하지 않는 특례 복무자 유우성. 당신 이거 해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이거 밝힐 수 있습니까? 이거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대응한다고 일부러 얘기 안 하셨죠? 왜?
앞으로 얘기하는 걸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기,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되는 행위이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유우성을 사기꾼으로 부르겠습니다. 유우성 관장, 당신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야. 관원들에게 짝퉁 도복을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도복을 좋아하시는 분도 알 겁니다. 주짓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알 겁니다. 소요를 도복을 공동 구매하고요, AP 도복을 공동 구매해서 판매했습니다. 이 도복은 도복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한정판 도복으로 절대 공동 구매할 수 없는 도복입니다. 하지만 유우성 관장은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대단함을 강조하면서 내가 도복을 구해왔다. 내가 공동구매 도복을 싸게 구해왔다. 40~50만 원 하는 도복을 내가 싸게 구해왔으니 너희들이 구매해라 라며 짝퉁 도복을 회원에게 판매했습니다. 근거를 볼까요? 도복 관련 단체 구매 대공지합니다. 프리미엄 도복은 알다시피 비싼 걸 유진 패밀리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요를 도복 시중가 40만원 도복을 16만원에 공동 구매해서 다같이 입었던 적 아시나요? 기존에도 팔았다는 뜻이죠. 자, 주짓수 하시는 관장 여러분, 주짓수 하는 선수 여러분, 소요를 도복을 공동 구매할 수 있습니까? 소요를 코리아에 제가 확인한 결과 소요를에서는 공동 구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복 잘 아시는 분들, 소요를 공동 구매할 수 있습니까? 소요를은요, 중고도 30만원입니다. 정품은요, 중고도 30만원, 35만원이에요. 절대 16만원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짝퉁이 9만원에서 12만원? 그 와중에도 마진을 남겼죠. 유우성 관장이 올린 글입니다. 유우성 관장이 판매한 AP 도복입니다. AP 도복 또한 명품 도복이고요. 심지어 유우성 관장은 멍청하게 짝이 없게 이 도복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AP 도복이라고 하지만 AP 도복은 도복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그런 게 아니라요, 도복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벌당 17만원. AP 도복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유우성씨, 제가 왜 그만두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걸 다 검색해봤어요. 근무할 때 당신을 이딴 거 파는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기 시작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유우성씨. 자,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유우성씨가 판 짝퉁이거든요. 자, 여러분 짝퉁 잘 기억하세요, 눈에. 자, 유우성씨가 지금 방바닥에 놔두고 올려놓은 짝퉁입니다. 자, 이거 번호도 모르죠? 이거 이름도 모를 겁니다, 이 도복에 대해서. 이 도복은요, AP 배치 14번이에요 왼쪽이 정품이고요, 오른쪽이 유우성 짝퉁입니다. 하나하나 비교해볼까요? 자, 일단 포장지부터 다릅니다. AP 도복은요, 왼쪽처럼 저렇게 비닐봉지에 저렇게 위에 AP라고 써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유우성씨의 관장이 파는 도복은 저렇게 그냥 일반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왜냐? 짝퉁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정품입니다. 정품은 박음질이 이렇게 돼 있고 간격이 좁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간격이 넓습니다. 짝퉁과 진품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비슷하게 박아놨지만 박혀있는 간격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AP 아십니까, 여러분들? AP 마크가 정품은 작습니다. 자, 크기 대비 보이시나요? 대충 눈에 보이시죠? 왼쪽이 진퉁이고요, 오른쪽이 짝퉁입니다. 유우성이 판매한 짝퉁이 오른쪽이고요, 왼쪽이 진퉁입니다. 왼쪽 AP가 작죠? 오른쪽 AP가 큽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정품입니다. 정품 AP가 작죠? 오른쪽 AP가 크죠? 봉투가 다르고요, 박음질되어 있는 간격이 다릅니다. AP 크기가 오른쪽 가품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이 도복이요, 이 네이비 베넘 14가요, 배치 14번이요 550달러나 해요. 근데 이거를 17만원에 주고 사왔다고요? 당신이? 이거 17만원에 주고 사왔다고요? 자, 오른쪽은 소요를 도복을 판매한 겁니다. 자, 이거 구할 수 없는 프리미엄 도복이지만 유지매 오면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성 회원들에게 혹은 회원들에게 가짜 도복을 판매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다. 17만원이면 짝퉁을 12만원, 9만원에 들여와서 돈을 남겨 먹은 거죠. 우선 도복을 흰색을 구매하신 분들은 1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유색 도복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흰색 도복도 팔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승급을 시킨 다음에 실력을 보고 승급을 시킨 다음에 바로 색깔을 바꾸는 거죠. 흰색은 있어야 돼. 그것도 사고 색깔 있는 것도 사. 소요를 도복 시중가 40만원을 16만원에 공동 구매했다. 여러분들, 관장님들,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유우성씨가 쓴 글입니다. 모든 주짓수 관장님들,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싸게 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도복 입으실 분들은 이쁜 도복 입으세요. 나오죠? 판매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했고요. 자, 피해자의 증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7년도 한 3월, 4월 그때부터 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반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도복을 어떻게 구매하시게 된 거예요? 카톡 단톡방이나 카페에 그 AP 도복을 판다고 써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희귀 도복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7만 원 올라있길래 뭐 공동구매한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샀죠. 근데 살 때도 저도 살짝 너무 싸가지고 그때 거기 계신 주짓수 코치님도 계셨거든요. 그분이나 간원분들도 저 이제 도복 입는 거 보고 나서
샀어 이래가지고 아예 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싼 거 같은데. 저도 이제 의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찐 맞겠죠, 너무 싼데. 주짓수 코치님이 당연히 찐 맞겠지라고 하셨거든요. 유우성 관장이 도복을 판매한 거죠. 그쵸. 유우성 관장이 관장님 카페에 직접 올리셨어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본인이 직접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죠. 예. 근데 혹시나 AP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제가 산 모델을 검색해보니까 박음질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맨날 의심했다던 게 빨래를 한 번 하자마자 실발이 막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는 했는데 설마 운동 가르치는 관장님이 설마 짝퉁을 운동 구매로?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 정품 인터넷 사진 보니까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거고요. 짝퉁이 맞죠? 그 이런 짝퉁 도복을 짝퉁인 거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소름이 돋았죠. 이제 혹시 운동이라든지 무도 쪽은 예의를 당연히 중요시하고 되게 존인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 그런 거보다 힘을 쓰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정말 상업적으로 너무 사기같이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카페를 구해 더 알아봤는데 제가 산 도복 말고도 뭐 공동구매 또 쇼열 도복 이런 것도 더 싸게 팔더라고요. 뭐 10만원 중반대 살 수 없는 금액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돈독이 올랐나? 무도인 관장? 그렇게 존경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 사람은 무도인 관장이라고 그냥 사기꾼? 사업을 하는 무를 소재로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 관장을 타이틀로 그냥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뭐 유튜브 하는 것만 뭐 정의로운 척 하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꼴불건이었거든요. 마침 이렇게 올리셨길래 그거 보고 저도 원래 댓글도 안 쓰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제보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고 하셨던 분들, 자, 제가 도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해당 도복입니다. 이건 다른 데 가셔서 박으신 거고요. 도복을 구매했는데 도복을 한번 빨자마자 이렇게 박음질이 다 너덜너덜 떨어졌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AP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고나라도 구매할 수 없는 엄청난 희귀한 도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구매로 구해와서 판매했다고요? 이걸 구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고요? 회원들에게 짝퉁 도복을 팔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자신의 군대 병력 기간을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관원들에게 짝퉁 도복을 판매하는 것이 이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사기꾼이 맞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짝퉁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또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포법 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포법도 위반했고요. 회원들에게 짝퉁이라고 판매하지 않고 진퉁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또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관장이라는 TV에 자주 나오는 절대고수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유우성 관장은 회원들에게 가품, 짝퉁, 도복을 판매했습니다. 어떠한 회원이 관장님 이거 짝퉁이죠? 환불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 유우성 관장은 내가 입으면 명품이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소열을 도복을 보고 딱 알았대요. 짝퉁이구나. 관장이 짝퉁이잖아요. 환불해주세요. 내가 입으면 명품이야 우성이 이시바라 라고 이야기를 들어 기가 찼다고 합니다. 해명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과하라고 했죠. 관장님,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게 어려우시면 진정 사과를 하고 채널 삭제는 좀 너무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사과한다라고 했으면 멈췄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여론이 조성되고 관장님에게도 동정심이 갔을 겁니다. 어른으로서 분명히 동정심이 갔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해명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내가 걔가 2년, 주짓수 2년, 3년도 안 됐는데 150만 원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거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유우성 관장이 150만 원, 170만 원 코치한테 주는 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 적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열정페이라 생각해서 한 120만 원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관장님이 170만 원 주셔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적게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절대 적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최저시급 그렇게 체육관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당연히 안 되지만 당시에 체육관들 분위기를 본다면 그나마 그렇게 잘 주신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로 한 건 주는 게 맞습니다, 관장님. 내가 17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70만 원 주는 거고요.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상대와 협의 없이 내가 원래 150만 원 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원래 다른 체육관은 130만 원 주니까
130만 원 줄게. 그럼 그 논리도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임금을 받기로 한 건 170만 원이었는데 저 카톡에는 150만 원인데 그거 없거든요. 전 카톡 다 갖고 있거든요, 관장님. 야, 원래 우리가 17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저 다른 체육관들은 120 줘. 그러니까 120 줄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주기로 한 건 주시는 게 맞아요. 내가 널 20만 원 결혼해서 줬니 안 줬니 그거는 따질 게 아니고요. 주기로 한 건 주는 게 맞아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의미에 의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장님, 유우성 관장이 그만둔 코치들에게 프레임을 시킵니다. 여자 문제로 이 문제가 있었다. 불성실했다. 어느 코치가 여자와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유우성식 프레임이거든요. 유우성식 가스라이팅이고 유우성식 전 코치 욕먹이는 짓입니다. 맨날 누구 그만두면 여자 때문에 그만뒀대. 여자랑 눈 맞아서. 심지어 어떤 코치는 회원이랑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회원이 체육관을 그만두고 2년 뒤에 그 여자랑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게 여자 회원을 만난 겁니까? 2년이 됐고 그만두고 2년 뒤에 연락이 와서 잘 지냈어요 코치님 하다가 그러다가 여자친구 됐습니다. 그게 여자친구를 체육관 안에서 연애질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까? 관장님 똑바로 말하세요. 뭐 다음에 출연할 친구들 미리 얘기하는데 여자 문제? 완전히 이거 무슨 뭐 정치인들 프레임입니까? 죄 씌우듯이? 당신 그거 보고 코치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했는 줄 알아? 당신 지금 여기 지금 벌떼를 건드린 거야. 벌집을 건드린 거야. 우리가 뭘 들고 있을 줄 알고 내부자잖아. 내부자들이 뭘 갖고 있을 줄 알고 거기서 그딴 한 분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그럴 때는 우리 코치들이 참 잘해줬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줄 것과 안 줄 것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건 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바보야. 너 바보야? 사람 마음을 잡을 줄 모르세요. 그냥 맨날 겁박 주고 야, 너 관장님이야. 야, 이렇게 겁박만 주고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대화를 할 줄 모르죠. 소통하고 그 사람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맨날 윽박 지르고 눈에 힘주고 주먹 꽉 쥐고 입 깎 깨물면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뭐 바보 병신입니까? 관장님? 당신 안 창피해요? 그 나이 먹고? 아저씨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여기다 뭐 여자 프레임을 씌우고 불성실하고 당신 지금 벌집을 건드린 거야. 내가 안 했어도 누군가 했을 일입니다. 코로나 월급을 내가 다 혼자 감당했다고요? 월급 명세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30만 원 입금했습니다. 유우성 씨 돈 없다고. 야 코로나 때 회원도 없으니까 많이 못 준다. 30만 원 줬습니다. 물론 체육관이 문 닫은 적도 있죠. 문 닫고 일주일 갑자기 쉬고 며칠 쉬고 그럴 수도 있죠. 자영업자로서 저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적게 줄 수 있어요. 관장님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치들 정말 미안한데 체육관이 문을 닫고 수입이 없어서 내가 많이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출근하는 날만큼만 받을 거나 아니면 너네들 일당으로 바꾸자. 미안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당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못 줄 수도 있어요. 혹은 늦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공감하면 상대방도 불만을 안 가져요. 근데 관장님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 혼자 감당하고 눈깔 아니 죄송합니다. 비약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본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가 혼자 다 감당했다. 누가 보면 코로나 때 월급 다 준 줄 알겠습니까? 30만 원 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사부야, 매출 막 올라가니까 그만하자. 한동안 월급 안 올려주셨죠? 방송하자. 월급 코로나 때 월급 그대로 주셨죠? 뭐 통장 계좌를 까요? 본인도 그럼 까던가. 코로나 때 자기가 월급 준 거 까던가. 계좌를. 본인은 안 까면서 주둥이로 해명하셨죠? 우리는 까요? 우린 깔 수 있는데? 법정에서 까든가 그럼. 관장님 해명은 자신이 준 걸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터뷰구나. 유우성의 입터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매출 올라도 올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조롱하려고 했는데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호가 부족했다. 그 친구는 뭐 코치로서 부족했고 좀 그랬다. 잠깐만. 그리고 뭐 주짓수 계열 운동 경력이 짧아서 죄송한데 저 운동 경력은 한 그때 당시 한 2년 3년 됐고요. 프로 전적이 2전 2승이었어요. 아마추어 전적이 4전 4승이었고요. 죄송하지만 그 체육관 제가 갔을 때 관장님 말고는 저랑 상대할 놈이 없었어요. 민망한 얘기지만 거기 있는 코치도 프로 선수도 아니었고요. 뭐 장성현 씨는 프로 선수로 갔습니까? 일반 회원에서 야 너 운동할래?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선수 된 거지. 그 친구는 뭐 원래 뭐 체육관 코치는 그런 사람을 안 쓴다고요? 일단 김상호가 부족하다고? 민망한데 작년에 내 회원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운동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 코치한테 물어봐. 빡빡이 코치 있잖아. 잘 안 알려줘요. 내가 그 카톡 보여주기 민망한데 얼마나 배움이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까? 나한테 왜 연락해? 왜? 3개월밖에 안 했어요 저 일을. 지금도 회원들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일부 회원들이랑 연락을 해요. 심지어 그 친구들이 제 경기를 보러 왔어요.
관장님이랑 헤어지고 거의 뭐 반년 뒤에 거의 1년 뒤에 하는 경기도 보러 왔어요. 친구들이 나 보러 온다고. 그 3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랑 많은 인연을 쌓고 많이 운동을 알려주고 그 친구 나를 많이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의리가 생기고 3개월인데 엄청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관장님이 그 블루 뱉어주고 막 부려먹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전화도 해요. 지금도 연락하고요. 관장님 연락 안 하시죠? 도대체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한 거죠? 거기 프로 선수가 거기를 왜 갑니까? 뭐 프로 경력 있고 운동 경력이 있는 애가 거기 유짐을 왜 가요? 애초에 거기 가는 애들은 나같이 세상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얘기하자. 체육관이 유우성 관장만 미안하다. 보고 와 유우성 관장이 멋있는 분이다 포장된 이미지를 보고 가는 애들 바보 멍충이들만 가지 거기 프로 선수가 누가 갑니까? 간 적 있어요? 관장님? 누구 하나 있죠? 그쵸 공익근무원 잠깐 들렸죠? 누가 있어요? 선수인데 누가 거기를 가? 그렇게 안 좋은 평이 있는데 거기 누가 가? 그러니까 코치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장님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코치들이 저한테 엄청 연락이 와요. 근데 코치들이 다 경력이 6개월, 3, 4개월, 6개월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 질려서 그만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체육관이 코치 교체율이 엄청나게 빨라요. 무슨 회원들보다 빨라 코치 교체율이. 왜? 1년 이상 일하는 데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야? 지분을 태운 사람들, 돈을 넣은 사람들, 노예를 만든 사람들, 유성의 갈고리에 딱 걸려서 취업사기에 걸려서 본인이 낸 보증금은 까먹고 있는 그런 친구들만 붙잡고 가스라이팅해서 너 체육관 망하면 너도 돈 못 받아? 너 투자금 못 돌려받아? 이런 느낌으로 그 친구들을 가둬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말고 체육관에서 1년 이상 일한 친구 있습니까? 사과한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저한테 다 연락이 올까요?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연대에 있다면 그 리더의 잘못 아닙니까? 근데 잘못이 없다고요? 뻔뻔하게 코치들만 탓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불성실하게 하고 본인이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자기는 다 월급 줬다고요? 주긴 줬죠. 30만 원. 말은 똑바로 합시다. 아니면 계좌를 까시던가요. 하나 까겠지. 까긴 까겠다. 하나 까겠지 하나. 관장님 그리고 뭐 부동산 자기가 사칭 안 했다 그러는데 꼭 이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유성 관장은 자신이 공인중개사를 딴 것처럼 인스타에 올렸고요. 이것도 사람을 기망하는 죄입니다. 물론 이걸로 뭐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지만 사기죄를 시도한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올려놓고 공인중개사 합격,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 수능 성적표를 올려놓고 수능 보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서울대 수능 성적표를 올려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 네가 수능 본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것도 이 댓글에 부정행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정해도 할 수 없어 현실이야. 이게 누가 와이프가 딴 걸로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유우성 관장이 딴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 친구들을 기망한 거예요. 이거 와이프가 딴 거 써 있습니까? 한 줄이라도? 우리 와이프가 힘들게 땄습니다. 써 있습니까? 마치 본인이 딴 것처럼. 부정행위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딴 거야. 축하해줘. 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죠. 근데 아니죠. 기망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합격하셨습니까? 논산서 보자. 희응 논산서 보자.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공부해서 될 게 아닌데 네가 딴 거야? 응. 부동산 일 좀 줘라. 인테리어하고. 본인이 땄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근데 방송에서는 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분명 저는 우리 가족이 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장님 뭐 바보 병신이에요 애들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자기 좀 증거를 지우고 하든가 그나마 아니 지를 좀 지우던가 이대로 그냥 냅둬놓고 그냥 도대체 우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하셨잖아요. 물론 이걸로 누군가에게 기망해서 이익을 편취한다면 사기죄가 되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나 우리 중개 보조인이야 라고 얘기하셨겠죠 설마.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본인이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관장님은 심지어 시험 응시장에서 합격하는 그 종이를 들고 이름을 교묘하게 가린 채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어디 갔죠? 제가 사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옷을 입고요. 학사모를 쓰고요. 졸업한이 기대된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제가 서울대 졸업한 거로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졸업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원래 그런 겁니까? 저 이해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들 누가 그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변명을 제가 변명하셨으니까 반박 드리는 겁니다. 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어. 사실은 제가 썼다가 초반에 앞에 넣었다가 뺐어요. 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관장 유우성만 해야지. 관장 유우성만 해야지. 부동산은 관장이 아니잖아. 이거 다른 사업의 영역이잖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해명 영상에 하셔서 제가 해명은 넣은 겁니다. 해명에 대한 반박으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절대 꺼내지 않겠습니다. 관장님이 이왕 해명하셨으니까 그 해명에 대한 반박만 한 겁니다.
지금까지 관장님이 체육관 운영하시면서 과거부터 본인이 짝퉁 도복을 팔고 특수부대를 사칭해서 특수부대 반을 운영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짝퉁 도복을 팔고 꿈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꿈을 팔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용하고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순수한 관원, 순수한 친구들을 속이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자가 학교 폭력을 운운하고 이런 자가 학교폭력위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구했다고 본인을 의인화하며 본인을 영웅시하며 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유우성을 보고 그를 동경하고 그를 리스펙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친구들에게 특수부대라는 신분을 기망하고 짝퉁 도복을 판매할 수도 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과거에 했고요. 그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에게 명예훼손 어떠한 것도 감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그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웅시 되고 특수부대인 척 특수부대 비싼 수업을 만들고 정의로운 관장인 척 가품 도복을 팔고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저는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성한다면 이 영상을 좀 더 참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윤성 선생님 고소하셔도 됩니다. 저를 고소해 주십시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증거, 증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삭제하는 말 다시 안 하겠습니다.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척, 의인인 척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재밌게 운동하시는 모습 그냥 재밌게 사시는 모습 그걸로 콘텐츠를 하세요. 절대 정의로운 척 절대 의인인 척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면 보는 사람들 역겨우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보는 사람들 반감 생겨요. 저런 사람이 무슨 영웅이고 의인이냐고. 이거 다 제보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증언해주고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준 거예요. 관장님 저희는 되게 다수입니다. 관장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났던 그런 행신들이 다 하나로 모여 있어요. 더 이상 추가 폭로를 막고 싶으시다면 진정한 지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요. 진실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실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꺼내놓고 가감없이 다 밝히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콘텐츠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지금 많이 손절당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과 찍었던 영상들이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소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관장님을 기망행위 사기죄로. 지금이라도 관장님 다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재밌는 즐거운 사람 차라리 즐겁게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사람 관장님도 흑수저에서 그래도 그만큼 성장하시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좀 잘못된 이익 편취도 있었지만 그건 즐겁고 재밌고 지금처럼 재밌게 그러한 컨텐츠로 차라리 남아주시는 게 어떨까 감히 조언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모르쇠로 가신다면 또 언젠간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켜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원래 군대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은서 관장으로 어그로로 많이 와주시고 보고 계신데요. 저는 원래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나 군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군대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나름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물론 지금 이런 싸움이 너무 재밌고 즐거우시지만요. 실제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저보다 더 힘들게 제가 뭐 그때 체육관에서 일했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열정페이 정말 고생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뭐 일탈, 개인의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군인들이 잘못된다는 건 국가의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리 군인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관장님의 다음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원래 우리 군 컨텐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군을 상대로 한 유튜브가 사라져가지고 군이 잠깐 조용했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잘못된 지휘 방식이나 군에 대한 사연을 다시 정리해서요. 우리 군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제가 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돈이나 먹고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돈 벌어 먹고 살겠습니다. 뭐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